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8월의 인물은 대한제국 육군 참령 박승환 대대장입니다. 이 박승환 참령은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될 때 목숨을 바치셨던 그러한 인물인데요. 오늘 그분의 자결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분의 자결로 인해 벌어졌던 남대문 전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07년 8월 1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승환 참령의 지위는요, 대한제국 시위대 1년대 1대대 대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위대라는 것은 막 시위하는 그런 시위대가 아니고요, 황실경호, 그 다음에 수도 경비를 담당하는 그런 부대 이름이 시위대였습니다. 이 시위대의 1년대 1대대 대대장이 바로 당시 박승환 참령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당시 1907년 8월 1일 아침 8시 반부터, 이 아침부터 1년대 1대대 대대원들은 몹시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빨리 반납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식이 열리는 훈련원으로 10시까지 집합하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막 반납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은 몹시 착잡했습니다. 군인인데, 그런데 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 나라에 군대가 없어진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무기를 반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1년대 1대대 대대장 박승환 참령의 방에서 갑자기 빵! 권총 소리가 났습니다. 혹자는 그 권총 소리 앞에 박승환 참령이 대한제국 만세! 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다들 깜짝 놀란 상황에서 부하장교 한 명이 박승환 참령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문을 열었을 때 박승환 참령은 권총으로 자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10,000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부하장교는 뛰쳐나와서 대대장님이 자결하셨다. 대대장님과 뜻을 같이 할 자 따라 나서자. 이렇게 외치면서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1년대 1대대 대대원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반납했던 무기들을 다시 다 꺼내들기 시작했고 일본군과 교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승환 참령이란 분은 어떤 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때 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돼야 했었는지, 그리고 그 후 전투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참령은 1869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살에 무과에 급제를 했었고요. 1896년에는 무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후 차근차근 진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1904년에 참령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907년 당시에는 대한제국 시위대 1년대 1대대 대대장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1년대 1대대 대대장을 하고 있던 1907년 7월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강제 퇴위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일제의회에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자 이때 박승환 장군은 일제에 저항하는 정변을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가는 일제의회에서 오히려 고종 황제가 더 큰 화를 입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주변의 우려 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실행을 옮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월 달이죠. 같은 7월 달에 정미 7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미 7조약 때 이 7조약 핵심 내용에는 없지만 비밀 조치서 내용 안에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8월 1일에 1907년 8월 1일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8월 1일 오전 7시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사령관 관저로 한국 부대장들 다 집결하라 라는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8월 1일 아침 7시에 한국 대한제국 군대 이 부대장들이 거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데 박승환 참령도 거기 갔어야 돼요. 갔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때 박승환 참령은 직접 가지 않았어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킬 것을 예상을 했고 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는 저 일본군과 마주 앉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 않고 김제흡이라는 중대장을 대신 보냈어요. 대리 출석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가고 집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아침 7시에 부대장들이 다 모이게 되자 이 하세가 관저에 당시 군부 대신 이병무가 나타납니다. 이병무는 정미 7조약을 맺었던 정미 7적 중에 한 명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순종왕제에 조설하며 일거대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한제국 군인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오전 10시까지 훈련원으로 해산식에 참여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이병무 군부 대신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승환 참령은요, 이것이 순종 황제의 뜻일 리가 없다. 군대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 온 강토에 왜적들이 가득한데 황제가 군대를 해산시킨다고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일제에 의한 조작된 그러한 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박승환 장군은 잠자코 집무실에 있고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해버리신 겁니다. 자, 박승환 장군이 자결을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제1년대 1대대 대대원들의 가슴은 폭발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무기를 꺼내들고 하늘에 총을 쏘고 함성을 지르며 일본군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웃된 병영에 2연대도 있었습니다. 시위대 2연대 1대대 병영이 바로 이웃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1연대 1대대에서 갑자기 와 하는 소리와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2연대 대대원들은 뭐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연대 1대대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마찬가지로 몹시 마음이 힘들고 격앙된 상황이었어요. 군대가 해산되니까. 근데 2연대는 또 무슨 일도 겪었냐면요, 며칠 전에 이 2연대 1대대 대대장이었던 이기표 참령이 항명을 하다가 해임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마음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함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 1년대 대대원들 중에 3명이 달려와서 자, 우리 대대장님이 자결하셨다. 우리 싸울 거다.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연대 1대대 대대원들도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반납했던 무기고 뜯어 부수고 무기를 되찾아서 총을 쏘며 나섰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위대들이 나섰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부대원들도 합세를 했어요. 한 300명이 합세를 했는데 다 총 합쳐서 1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시위대 2개의 대대 합쳐서 1200, 그 다음에 인근에서 한 300이 왔기 때문에 1500명의 대한제국 군인들이 서울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시작합니다. 자, 일본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2개 중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9중대, 10중대, 2개 중대가 파견이 되어서 남대문 소공동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처음에 이걸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쟤들 뭐 금방 진압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2개 중대가 와서 이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군인들의 저항이 막강했거든요. 조준사격이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원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일본군 2개 중대가 더 오게 됩니다. 7중대와 12중대에다가 공병대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남대문 그 문 위에 기관총 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기관총 2대 때문에 대한제국 군인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 소공동 일대에서 총격전을 벌이는데 대한제국 육군들은요, 이 시위대는 그 병영의 벽을 이용해서 거기서 총을 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소공동에서 이 남대문 위는 고지대예요. 이 높은 데에 기관총 2개 놓고 그 위에서 총을 쏘게 되면서 시위대 대원들이 많은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연대 그 병영 후문에도 일본이 기관총을 설치하고 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연대 병영이 뚫리게 되고요. 백병전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2연대 병영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9중대의 중대장이 사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일본군 중대장을 죽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연대 일대대 병영은 점령이 돼버렸고요. 자, 이쪽이 점령되니까 일대대 대원들은 완전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싸우는 과정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약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연대 대대원들도 결국 병영을 내주게 되고요. 이 전투로 68명의 대한제국 군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또 나머지 병사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처절했던 전투를 남대문 전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한제국 군인으로서, 대한제국 군대로서 벌어졌던 그런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해외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이 프랑스,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 정세에 관심도 많았고 특히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행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남대문 전투도 해외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대한제국이 군대를 해산당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게 국권을 빼앗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권을 빼앗겨가는 과정에서 처절하게 저항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군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흩어진 군인들은 이제 정미의병이 되는 겁니다. 1907년은 정민년이었습니다. 우리 의병들 중에 1907년 정미의병을 가장 크게 봅니다.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전투력도 강했던 걸로 보는데요. 이유는 바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이죠. 이 의병에 합류하는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훈련받은 병사였고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전투력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 의병의 숫자도 늘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한제국 군인들의 전투는 남대문 전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 8월에 원주에서도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원주에 있었던 대한제국 군인들이 민긍호라는 장교의 지휘 아래 봉기를 했었고요. 원주뿐만 아니라 강화, 안동, 진주 각지에 이 군인들이 일본에 맞서서 저항을 하는 투쟁을 하게 됐고 이들은 이내 의병과 합류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의 활발한 전투를 꽃피우게 된 것이었죠. 자, 박승환 장군의 자결이 당시 정미의병의 불꽃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군대가 없어지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쪽팔린 일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 군대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장교, 참령이 자결을 하는 모습으로 군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때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창설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군대가 해산된 날이 우리 광복군이 창설된 때인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밝힌 것이죠. 광복군의 뿌리가 대한제국 군대에 있는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군, 우리의 광복군의 뿌리가 어쩌면 대한제국의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될 때, 나라의 군대가 없어질 때 장교로서 목숨을 내던졌던 박승환 참령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덧붙여서 총을 들고 일본과 마지막 교전을 치열하게 벌였던 우리 대한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간략히나마 살펴봤습니다.